동해안그룹의 몰락으로 대구 경북에서도 평생 모은 돈을 믿고 투자했는데 결국 속았다는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잡은 수산물의 방사능을 정밀 측정한 결과 아직까지는 방사능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들 사이에 학교급식의 방사능 불안감이 확산되자 교육청이 학교급식의 방사능 검사에 나섰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면서 교육당국이 지난달부터 학교 급식에도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검출된 사례는 없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 급식 재료를 실은 차가 도착하자 방사능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급식 재료에 냉동 오징어가 포함돼 있어 교육청 직원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검사 결과는 0.12 마이크로시버트, 인체에 유해할 정도는 아닙니다.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학교 급식에까지 미치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교육당국은 날마다 수산물이 공급되는 학교를 돌며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학교에서 먹는 양이 적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죠. 요즘에 애들한테 이제 생선류나 이런 게 많이 먹는지 한 번쯤은 물어보게 돼요. 이처럼 방사능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교육청은 수산물이 급식 메뉴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 현장을 방문해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만 단독으로 쓰는 메뉴는 거의 못 넣고 있고요. 다른 재료에 같이 부재료로 조금씩 들어가는 메뉴로 한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부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안전도가 확정될 때까지는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에 들여오는 수산물은 일본산이 없지만 검사 결과 의심이 되는 수산물이 있을 경우 정밀 검사를 맡기는 한편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해 영양사 등 급식 관계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수산물도 아직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미량의 방사성 핵종까지 검사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 앞바다에서 막 잡아온 생선이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휴대용 표면 검사기를 대보지만 방사선은 감지되지 않습니다. 이어 휴대용 검출기로는 알 수 없는 극미량의 방사성 핵종까지 측정하는 감마 핵종 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합니다. 검사 결과 요드와 세슘 등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이라고 볼 만한 인공 핵종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3주 전에 한 검사에서도 울진 해역에서 잡은 오징어에서는 세슘 등 인공 핵종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를 대상으로 저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마핵종 분석 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는 인공 방사성 핵종은 불검출되어 현재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경주와 영덕 지역 어선들이 잡은 수산물 검사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발 방사능 공포 탓에 위축됐던 어시장 상인들은 지역 수산물이 방사능에 안전하다는 소식에 표정이 밝아집니다. 방사능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방사능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원전이 있는 울진과 경주가 적극적인 편으로 특히 친환경을 내세우는 울진은 고가의 검사 장비를 구입하는 등 방사능 대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변 수협, 그다음 후보 수협, 양쪽 수협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1회 정도 저희들이 안전성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한편 포항시는 동해안 최대어 시장인 죽도시장 수산물에 대해 감마 핵종 분석을 통한 정밀 검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울진이나 경주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제24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50에서 100mm고 많은 곳은 2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내일 밤을 기해 대구와 경북, 동해남부 전 해상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대구 기상대는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와 초속 15에서 25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대책회의를 열고 태풍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하기로 하고 시군 구에도 재난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 등에 나서도록 지시했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도 수확기 농작물이나 농업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물별로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농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대구 세계에너지 총회에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2013 글로벌 200대 기업 가운데 37개 기업이 참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는 포춘지 선정 200대 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한 로얄 더치셀과 3위인 엑손모빌 등 모두 37개 기업이 후원사와 전시업체로 참가하거나 기업 총수가 연사로 나섭니다. 동양그룹 사태로 대구와 경북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며 믿고 맡겨달라고 해서 평생 모은 돈을 맡겼는데 결국은 속았다는 하소연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양증권 지점에 아침부터 투자 피해자들이 몰려들어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다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재산의 10%는 아니고 이거 지금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대구에서도 동양증권 관련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몇 명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받는지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지점은 대구 경북에 10개 있는데 그룹 계열사의 채권과 기업보험을 팔면서 마치 안전한 것처럼 속였다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주장입니다. 아무리 이게 망해도 화력 가지고 팔면 돈 나온다. 절대 망할 일 없고 절대 원금 보장 100% 된다. 이런 말 듣고도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안전하다 하길래 그래갖고 거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지역에서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은 대표단을 구성해 동양그룹과 감독이 소홀했던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고 9일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항의 집회에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은 동양그룹 회사채 관련 불안전 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달 말까지 저녁 8시까지 업무 시간을 연장해 특별 상담을 합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긴장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남은 한 달 어떻게 보내면 효율적일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금교신 기자입니다. 고3 교실에 숨 막힐 듯한 적막감이 감돕니다.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능은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게 특히 수학의 난이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자신의 수준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기계적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상위권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 모의평가를 기본으로 수능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 대비해야 합니다. 중하위권은 오답 노트를 활용해 취약점을 보완하고 기본 개념 이해와 기출문제 점검, EBS 교재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 EBS의 문항들이 어떤 식으로 변형되어서 출제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특히 변별력을 좌우할 수학 영역에서 실생활 문제, 심화 문제 등 4점짜리 출제 유형의 학습량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한 대학에 맞게끔 그 주요한 과목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시는 4개 영역을 다 보기 때문에 골고루 4개 영역을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공부 방법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막판 체력 관리도 공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수능이 8시 40분에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찍 자고 6시부터 깨어있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공부 순서도 수능 시험 순서와 같도록 바꿔 뇌 활동이 순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긴장을 이완시키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MBC 뉴스 금교시입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오는 30일 치러지는 포항 남울릉군 재선거 후보로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허대만 현 지역위원장을 공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오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본 후보로 등록해야 하며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선시대 고위 공직자였던 허백당 김양진 선생은 청백리의 표상입니다. 이 선생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안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백당 김양진이 전라감사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완영, 지금의 전주 백성들과 호남 4대부들이 눈물을 흘리며 뒤를 따릅니다. 완영민 읍수도는 청백리 허백당 선생이 얼마나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 청백정서를 이어받아서 개교 화환, 과환을 이어나가도 이 정리를 하나도 잊지 않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풍산김씨 문중의 강직한 청백리의 가풍은 한말과 일제시대 독립운동으로 발현됩니다. 일본 왕궁에 폭탄을 투척한 의열단 김지섭, 조선 공산당을 창건한 김재봉, 한 마을에서 9명의 독립유공자가 배출됐습니다. 사회주의가 접목되면서 민족 문제를 이 사회주의로 해결하려고 드는 그런 그 노선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다. 영남의 대표적 명문가의 하나인 안동 오미동 풍산김씨 문중 특별전이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개막됐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숫자가 약 무려 120명에 가깝습니다. 문집, 유고, 책을 발간한 사람의 숫자가 50종이 넘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올해로 10년째 문중 특별전을 열어 알려지지 않은 민간 소장 유물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풍산김씨 허백당 문중 특별전은 내년 1월 5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 남구청은 지난달 발생한 대명동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가 사업 허가를 받은 장소인 대명구동이 아닌 대명육동 사무실 앞에 가스 운반 차량을 세워뒀고 빈 가스 용기들을 이 사무실 앞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구청 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 8월 사이에 경찰관 순직 현황에 따르면 순직한 경찰관은 모두 46명이고 이 가운데 20%가 넘는 10명이 경북 소속으로 나타나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 지역의 순직 경찰관은 1명이었지만 지난달 남구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2명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장학회 기금 조성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 지역 자치단체장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단체장은 자신이 구청장으로 있는 지역에 설립된 장학회에 기금을 조성하면서 관내에서 공사를 수주하거나 발주한 업체에게 장학기금을 내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오늘 창립 46주년을 맞아 하춘수 대구은행장과 임직원 400여 명이 모여 기념 행사를 갖고 임직원들의 역량을 모아 100년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은행은 창립 46주년을 맞아 파랑새 다문화 복지센터 개소식을 하고 앞으로 다문화 가족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는 생활정치 실현을 표방하는 제1회 대구지방정치 아카데미가 오늘 개강해 김민남 경북대 교수와 함종호 체인지대구 대표가 지방분권과 대구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체인지대구,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대구지방정치 아카데미는 오는 12월 1일까지 12번의 강좌를 통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시민 후보들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대구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가 위임 사무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제안하고 있는데도 국감 때면 경쟁적으로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막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국정감사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감사 등을 통해 검증받고 있음을 직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간 파업을 해온 세아제강 노조가 파업에 따른 조합원들의 경제적 피해와 회사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파업을 철회하고 오늘부터 조업에 복귀하면서 사측도 성실히 교섭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아제강 노사는 지난 8월 말 인단협 결렬로 파업에 돌입했는데 노조 측이 파업 중에 상급단체를 민주노총 금속노조로 변경하자 사측은 공장 폐쇄 조치를 내리는 등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3,900여 명 가운데 14% 정도인 580명이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자 되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특별 분양을 받은 98명 가운데 명의를 이전한 사람이 1명도 없고 경북은 832명 가운데 8명이 되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또 지난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임대아파트를 다시 세놓는 이른바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가 246건 적발됐고 지역별로는 경기가 74건, 서울 29건, 경남 28건, 대구 경북이 24건, 부산 울산이 1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 전대로 새들어 사는 사람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 방법이 없다며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완조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경북 지역 경력 단절 여성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은 26.1%로 전국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대구 지역 경력 단절 여성의 고용 유지율은 27.1%로 경북과 충북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